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에서 4대 0으로 패배하고 나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축 선수가 12명이나 빠진 뉴캐슬을 상대로 질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다음 시즌 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서, 챔스를 가르는 팀으로서 이런 경기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4대 0으로 져서는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응원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고 말았고, 이래도 조회수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일요일, 월요일 이틀 잘 쉰 제자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복귀했는데, 토트넘이 뉴캐슬에게 4대 0으로 털리고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었는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못해서 졌지만 패배의 기여도가 가장 큰 선수는 티모 베르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에 2번이나 결정적인 찬스를 받은 베르너였지만, 베르너는 브레논 존슨의 크로스를 발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하늘로 날려버리고 말았고, 그 후에는 메디슨이 준 컵백을 골문 안으로 향하게 슈팅을 때렸으면 골이었지만, 정말 발이 세모처럼 생겼는지 이상한 방향으로 슈팅을 때리면서 초반 토트넘의 실점 기회 2번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축구에서는 선제골이 중요한 것이, 선제골을 넣은 팀은 플랜 A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선제골을 허용한 팀은 플랜 A에서 플랜 B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선제골을 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르너가 초반에 2골을 못 넣으면서 토트넘의 플랜 A가 망가져 버렸다고 할 수 있겠고, 축구는 원래 골 넣을 것을 못 넣으면 반드시 실점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베르너의 형편없는 결정력이 이번 경기를 망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로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요? 영국 현지 전문가도 베르너가 최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투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전문가들은 28세의 토트넘의 어떤 선수가 기술적으로 프리미어 리그 최악의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 제이 보스로이드는 뉴캐슬과 경기에서 토트넘이 패배한 후에 토트넘 선수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고, 그 어떤 선수가 기술적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악의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토요일에 토트넘이 뉴캐슬에게 패배한 것은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에게 수많은 우려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토트넘에게는 이번 시즌 후반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 토트넘은 시즌이 시작될 때 너무 잘했다. 토트넘은 상대 팀들과 대결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이번 뉴캐슬과 경기에서 놀랐던 것은 토트넘이 골을 넣지 못했다는 것이다. 뉴캐슬은 부상자가 많았고, 토트넘은 현재 공격진에 많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골을 못 넣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 제이 보스로이드는 공격 쪽의 어떤 선수에게 심한 비난을 퍼부었다. 옵투스 스포츠 풋볼 팟캐스트에서 보스로이드는 토트넘의 한 선수 때문에 얼마나 실망했는지 설명했다. 우리는 베르너에게 비판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베르너를 비판해서 미안하지만 베르너는 좋은 찬스를 너무 많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베르너가 놓친 골 찬스는 경기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베르너는 프리미어 리그 최악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베르너가 정말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악이라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베르너는 크로스를 잘 올리지도 못하는데 골대 정면을 가로질러서 가능한 세게 크로스를 줍니다. 베르너는 결정력도 형편없고 패스도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베르너가 왼쪽 측면에서 효과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베르너가 단지 운동선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베르너를 보면 운동 능력은 뛰어나서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베르너가 나이가 들고 운동 능력을 잃어버리면 베르너가 효과적일까요? 라고 말한 전문가였다 라면서 베르너를 엄청나게 비판한 제이 보스로이드였습니다. 제이 보스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베르너는 그동안 수많은 골 찬스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르너는 공을 잘 운반해야 하는 미드필더도 아니고 수비를 잘해줘야 되는 수비수도 아닙니다. 베르너의 포지션은 골을 넣어주거나 도움을 기록해줘야 되는 공격수 포지션입니다. 이런 베르너가 뉴캐슬과 경기에서 골을 넣어줘야 되는 2번의 골 찬스에서 골을 못 넣었다? 제이 보스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베르너가 그 골을 넣어줬다면 이번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 결과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스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베르너가 패스를 또 막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르너가 패스를 잘 넣어줬다면 손흥민 선수가 더
더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여하튼 제가 경기 끝나고 리뷰한 대로 베르너 때문에 토트넘이 뉴캐슬에게 졌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소식 1티어 골드 기자가 토트넘이 노리는 우선순위 포지션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스포츠 웹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골드 기자가 토트넘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노리는 포지션 우선순위를 공개했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아직 6경기가 남아있지만 토트넘 전담 골드 기자는 다음 이적 시장을 내다보고 있고, 엔제 감독이 여름 이적 시장 동안 새로운 스트라이커와 수비형 미드를 영입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토트넘이 뉴캐슬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한 이후에 많은 토트넘 팬들은 토트넘 선수단을 최대한 빨리 업그레이드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엔제 포스테코글루는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면 다양한 포지션의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다음에 영입해야 할 선수는 누구일까? 토트넘 전담 골드 기자 덕분에 엔제 감독의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해야 할 최우선 순위 포지션이 어딘지 알게 되었다. 골드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토트넘이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격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드 기자는 토트넘이 베르너 완전 영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주장했고, 토트넘은 새로운 중앙 공격수를 영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로운 중앙 공격수의 영입은 손흥민이 다시 왼쪽 윙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베르너와 중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골드 기자는 브레논 존슨과 셉셉이 같은 선수들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히샬리송은 올해 많은 골을 넣어주었지만 잦은 부상 문제로 히샬리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이다. 그리고 토트넘은 새로운 수비형 미드필더를 추가로 영입하려고 할 것이라고 골드 기자는 말했다. 이런 골드 기자의 의견에 스포츠 웹은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골을 넣는 일에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피지컬 문제로 중앙 공격수에는 적합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중앙 공격수로 히샬리송과 경쟁할 수 있는 누군가를 영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위험한 팀이 될 것이다 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맨유, 아스날, 리버풀, 레스턴빌라, 맨시티 등등 빅식스 팀을 상대로는 빌라에게 패배한 것을 빼고는 패배가 없을 만큼 강팀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다들 인정하시죠? 하지만 토트넘은 수비 라인 올리고 공격하는 팀이 되었다 보니 선수비 후 역습을 구사하면서 발빠른 공격수가 있는 울버햄튼 같은 팀, 첼시, 그리고 뉴캐슬, 풀럼과 같은 팀에게 역습에서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단단하게 걸어 잠근 상대팀의 수비를 부수지 못했고 선제 실점 때려 맞고 우수수 무너진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피지컬을 앞세워서 상대 수비수를 몸싸움으로 제압하고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 토트넘이 우선 걸어 잠근 팀을 상대로 골을 잘 넣지 못한다고 할 수 있고, 기회가 온다고 쳐도 베르너 같은 애들이 넣어줘야 되는 골 못 넣다 보니 선수비하는 팀을 상대로 골을 못 넣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우선순위가 공개가 되었는데, 피지컬 싸움 되는 강력한 공격수와 그리고 반더벤 로메로의 수비 라인을 앞에서 지켜줄 강력한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슛도 때리면서 손흥민 존에서의 골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로메로 반더벤 수비 라인을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켜줘서 실점도 덜하게 되는 토트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공격수, 수비형 미드를 노린다는 소식에 토트넘 팬들의 반응 소개해드리자면, 뉴캐슬의 패배에 대한 큰 책임이 있는 두 포지션이었다고 할 수 있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뉴캐슬에게 진 것이 뉴캐슬의 낮은 수비 라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엔제 감독이 전술 변화 안 줄 것이기 때문에 공격수, 수비형 미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 맞아, 우리는 경기장에서 적절한 중앙 공격수와 진정한 수비형 미들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이 두 포지션 영입하자고 반응하는 토트넘 팬들이었습니다. 토트넘이 뉴캐슬에게 4대0으로 털리고 나서 잘 쉬다가 복귀한 제자리의 복귀 영상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토트넘의 찐팬이 된 것 같은데, 토트넘이 일단 아스날 부숴주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